1초만 하고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좋겠다. 자, 112페이지 볼게요.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에서 이번엔 상태 변화의 종류와 우리 방금 했었던 고체, 기체, 액체에서 기체, 액체, 고체에서 상태 변화 얘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융해니, 뭐 응고니, 기환이, 액환이, 승환이, 승화 뭐 이런 것들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처음에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빨갛게 해서 가열이라고 돼 있고요. 이제 이게 뒤에 내용하고 다 이어지는 것들 잘 기억해 두세요. 가열이라는 거는 열을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입장에서는 가열을 받았어. 그럼 열이 흡수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가열이라는 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방출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발열 혹은 열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열을 흡수하는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열을 방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흡열과 발열이라고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흡열, 발열. 흡열은 열을 말 그대로 흡수하는 경로고요. 그리고 발열은 열을 방출하는 혹은 배출하는 경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왼쪽부터 융해를 볼게요. 얼음이 열을 받으면 녹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대표적인 게 얼음이 물론 녹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린다. 그치? 아니면 버터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열을 가면 녹잖아. 그죠? 상온에서도 조금만 따뜻해도 녹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흡수해서 녹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해라고 해요. 두 번째,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된다. 뭐 직접 본 적은 많이 없겠지만 포항제철 같은 데서 철 원석을 녹여가지고 이제 뭐 깨끗한 철로 만들어내잖아요, 그지? 그때 철을 녹여서 쇳물이 되는 거 이런 거 혹시 뭐 영상 같은 거,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니 포항제철에 뭐 견학을 가본 적이 있다면. 124쪽이에요. 112페이지야. 세 번째, 엄마나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뭐 프라이팬 같은 데서 요리를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달걀 같은 거 프라이 해봤을 텐데.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뭐 버터가 녹는다든지 뭔가가 녹는 걸 본 적은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초에 불을 붙이면 녹아서 촛농이 흐른다. 초는 다 붙여봤을 거니까 초는 딱딱한 고체 상태잖아요. 그런데 촛농이 생기잖아. 녹아서 촛농이 생기잖아, 그지? 고체가 액체가 돼서 열을 받았으니까 그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고체에 된 재료가 열을 받으면 되게 빨리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양초. 촛불을요. 열에 그 불이 열에 잘 안 녹는 성질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요 불이야. 그게 이따가 뭐 말을 해줄 텐데요. 촛농이 녹아서 녹은 다음에 그게 다시 에너지, 그러니까 뭐랄까 초 자체가 연료예요, 연료. 초가 원래 안에 심지는 그냥 실이고요. 얘가 연료야, 연료. 파라핀은 연료고 얘가 녹아서 이렇게 파고들잖아. 그때 액체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실로. 그래서 불의 연료가 됩니다. 얘가 연료야, 연료. 알겠죠? 고체 상태에서는 실에다가 지금 묻혀서 이렇게 불을 붙이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실에다가 우리 불을 붙이면 얘가 주위가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이렇게 실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는 동안에는 양초가 계속 타고 이 초가 없어지면은 불이 안 붙어. 초의 특징은. 알겠죠? 근데 저게 잘 안 녹는 걸로 만들면 그냥 불이 일촉해고 딱 맞은 실이 타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초에는 이 융해라든지 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초가 시험에 같이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기화를 볼게요. 바로 그냥 계속 내려가 볼게. 액체가 기체에 되는 거예요. 물이 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열을 계속 가해. 그럼 어떻게 되니? 액체가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죠? 수증기로 바뀌잖아. 그걸 기화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마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든지 아니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든지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항 같은 데서 물이 마른다든지 아니면은 가뭄이 들어서 강바닥이 마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바닷물 같은 거 증발시켜서 천일염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죠. 액체가 수증기가 되는 현상.
아니면 물을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열 현상이 되고 열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게 되겠죠. 맞죠? 자, 세 번째 승화는 보시면 승화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그 드라이 아이스 차가운 거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어쨌건 승화라는 건 고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딱 받을 때 뭐 몇 분 가세요? 뭐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한 시간이요 하면은 큰 거 주고 그렇게 하잖아. 그게 고체 상태잖아요. 근데 고체 상태가 점점 이제 기체로 바뀌면서 줄어들 거야. 액체로 흥건하게 적지 않잖아요. 그지?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승화라고 해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밑에 거에서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그걸 진짜 해봤는데요. 기체가 된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바닥 쪽에 얼어있던데요. 냉동실에 넣었는데 네. 그게 아마 냉동실 온도가 좀 낮았거나 그러니까 높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얼음도 같은 경우 얼음 각에다가 넣어서 해보면 얼음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고 오래된 얼음 있죠. 오래된 얼음. 그러면은 각보다 조금 각 규격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각 크기가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좀 넣으면 이렇게 조금씩 쪼그라들어. 오래되면.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성애라고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가 문 열었다 닫았다 하셔가지고 소리 엄청 기억. 맞아, 그게 성애예요. 성애가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얼음이 돼가지고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냉동실 맨 밑에까지 안 열려요. 그게 성애야. 근데 그게 액체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고체가 기체로 수증기로 쪼그라들 때 그 수증기가 또 어디 가겠니? 냉장고에 계속 있었잖아.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다시 붙는 거야, 얼음으로. 그게 승화예요. 승화인데 이제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성애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고체가 냉동실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냉동된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증기가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쪼그라들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요 액화시킬 수도 있어요. 액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쉽지 않고요. 이제 특정한 압력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 액체도 있어요. 또 실험실에서나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를 과학 기술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액체도 있어요. 액체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볼 수는 없고 과학실이나 뭐 실험에서나 공장에서 그런 데 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있지 않나요? 해봐. 그래서 두 번째 냉동실에 넣었더니 얼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는 겨울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곧 겨울 되니까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눈사람 만들어 놓으면요 눈사람이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치? 녹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기온이 높아서 녹는 경우도 있지만 한겨울에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놔도요 뭔가가 눈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 작아지는 느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승화. 응? 집에 냉동실에다가 그 얼음 보관하는 칸 있잖아요. 눈을 넣었어? 눈사람 만들어놔가지고 넣었는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그거 부셨어요. 당연하지. 눈이란 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지금 한번 나중에 겨울 되면 해보세요. 그래서 밖에다가 손으로 완전 그냥 얼음이 된대요. 당연하지. 수분이 빠지니까. 안 해봤어. 해봤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라면 스프 같은 거 있죠? 네. 그지? 물론 우주인들이 먹는 그 동결 건조 식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승화성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분만 제거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요리에서 뭘로 쓰냐면 아까 전에 또 뭐래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원리가 물질 안에 있는 수분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 진동시켜서 파동으로 진동시켜가지고 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는 건 되게 좀 맛이 없는 느낌이 드는 게 수분이 빠져버려서 그냥 데우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맛은 조금 없어지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승화성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동결 건조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면 스프 같은 걸 있지 그런 거 이제 거기서 수분을 쫙 빼버리니까 라면 스프 보면 어떻게 되니? 약간 쪼그라든 느낌 있잖아요. 그지? 그게 대표적인 승화성이라고 되는 겁니다. 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기는 튀기는 거니까 다른 거지. 그거는 기체로 튀기는 거잖아. 기체로 튀길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든 기계인데 뭐, 나도 몰라. 쌤, 추워. 기름을 얼릴 수 있어요.
기름을 올릴 수 있는. 몰라. 기름 올려볼까? 자,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황태라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알아요. 명태를 말리는 거, 그지? 그런데 명태. 그냥 따뜻한 기온에서 더운 기온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 기온에서 말리는 게 황태야. 그러면요 수분만 쫙 빠지니까 얘가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저 저번 시간에 명태 새끼가 노가리라는 노가리. 그러면 노가리는 잘 알잖아. 노가리 같은 거 보면요, 약간 맛있어요. 그 건조한 상태로 말리니까 빳빳하잖아, 그지? 근데 황태는요 수분만 쭉 빼가지고 쫀쫀한게 만드는. 그러니까 식감이 달라. 그래 반건조 오징어 같은 거 있지. 혹시 아니? 네, 맛있어요. 일반적인 오징어 말린 거는 그냥 진짜 마른 느낌이잖아. 근데 반건조는 약간 촉촉하면서 쫀득쫀득하잖아. 그런 식으로 만든 게 황태. 네. 근데 있잖아요. 혹시 먹태랑 명태도 같은 종류예요? 먹태는 잘 모르겠어. 먹태. 모티가 뭐예요? 근데? 먹태를 먹태는 모르겠어. 몰라? 모티는 아는데 그냥 모티가 뭘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생선으로 만들어. 나중에 찾아볼게. 자, 이번에는 열을 흡수하는 경우 말고 열을 스스로 물질에서 방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열을 발열이라고 하고요. 자, 냉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물이 이제 얼음이 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냉동실에 넣어둔 물이 온다. 물이 자유롭던 물이 어떻게 되니? 점점 이제 입자가 둔해지면서 이렇게 갇혀지잖아, 그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고드름 오는 거 이런 것도 말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깃국을 시키면 기름이 굳는 것들, 그리고 겨울철 처마 끝에 고드름 생긴다. 그리고 양초를 타고 흘러내리는 촛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태 변화가 많아서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촛농이 다시 굳잖아. 그거는 이번에는 은고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뭐 용암이 굳어서 암석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센 물을 굳혀서 다시 깨끗한 철로 만든다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은고가 되겠고요. 냉각해서 또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데 수증기가 식어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든지,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철은 몇 도에 녹아요? 몰라. 얼음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든지, 그지? 그 수증기가 식어가지고 물방울 맺힌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추운 겨울 밖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이런 거는 뭐 경험을 봤잖아요, 그지? 안경이 뭐 뿌옇게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 차가 앞에 딱 차에 탔을 때 이렇게 습하게 흐리게 돼 있는 물방울 맺혀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우나 가면은 어떻게 돼 있니? 이게 천장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다 물방울 맺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포화가 돼가지고 수증기가 액화되지 않고 포화가 된 거거든요.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경우고, 우리가 뭐 습식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고 습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기체가 액체가 된 현상이고요. 기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보내고 스스로 액체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화인데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수증기가 얼어서 이제 고체가 된 거, 성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해라든지, 겨울마다 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트백산이라는 높은 산에 가면요 나무에 눈꽃이 이게 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죠.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야. 곳은 높은 곳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산에 가본 적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가본 적 있어요. 겨울산 올라간 적 있어? 그 백두산에 아, 스키 맞아, 스키는 타겠다. 거기서 갔어요. 아, 백두산? 아니요. 거기 북한산. 북한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높은 산. 백두산 가는 거는 북한산 그 태극기 있는 데 가봤어요. 아, 그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키장 가면 되겠네. 스키장에 한겨울에 스키장 가면요, 그 정상에 리프트 타고 정상에 가면 곤돌라 타고 정상에 가면 눈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스키장 가면 보고요. 꽃처럼 이렇게 눈꽃이 펴 있거든요. 이렇게 결정화돼서 이제 꽃처럼 보여. 그게 이제 상고대라고 하고요. 한겨울만 되면 이제 눈 오고 첫눈 내리기, 이제 첫눈 곧 내릴 거 아니야, 설악산 같은 데는. 그러면은 이제 뉴스 같은데 항상 처음에 나와요. 이제 상고대가 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첫 눈이 내리고 하면은. 언제 내려요?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는 벌써 눈이 올 거예요. 첫눈 올 시기가 좀 지났을 것 같은데. 일본도 눈이니까. 그거랑 다르죠.
자, 그래서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여러분들 뭐 성에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고대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서리, 성에, 상고대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증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서리, 성에, 상고대. 앞에서 우리 이슬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잖아요, 그지? 요거는 액화가 된 거고요. 서리는 말 그대로 하얗게 맺히는 거잖아. 나뭇잎에 아니 풀잎에 하얗게 맺히는 얼음 덩어리거든요, 그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슬은 액화고요. 서리, 성의, 상고대는 대표적인 승화 현상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수증기가 얼어붙은 거다. 그리고 양초의 상태 변화해서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양초의 상태 변화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조용히 해. 네. 심지가 이렇게 있고요. 초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불을 딱 붙여요. 그럼 얘가 이렇게 녹잖아요. 그치? 녹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융해. 녹아서 그런데 안쪽으로 녹아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연료가 되는 거고 바깥으로 녹는 애들은 그냥 연료를 못 쏘고 그냥 게 떨어져 버리죠. 그지? 그게 굳잖아. 얘는 뭐다? 은고. 은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자, 연료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불이 됐어요. 액체가 뭐가 됐죠? 기체가 됐죠. 요거는 뭐다? 불이화. 불이 기체예요. 네? 불이 되고 타서 이제 날아가잖아. 그럼 불은 뭐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몰라. 자, 기화는 액체가 직접 말해보세요. 기체가 되는 거 말하는. 그래서 양초 안에 이 상태 변화가 세 가지나 있어요. 처음에 녹아서 융해, 그치? 그 다음에 굳어서 음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그래서 양초 안에 심지어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네. 살짝 헛소리 같긴 한데요. 음. 저기 밑에서 응고해가지고 굳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긴 양초잖아요. 동전 양초 본 적 있죠? 그 네. 동전처럼 납작하게 생긴 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집에서 엄마가들이 뭐 냄새 같은 거, 향기 네. 나는 거 있지. 네. 아로마. 저는 뭐 이런 거. 유치원 때 응. 많이 그러면은 여기 다 쓰잖아. 네. 다 쓰면은 요 안에 지금 용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녹아가지고 요 안에서 지금 액체 상태로 있을 거야. 그럼 무한이죠. 굳어. 한 몇 분 지나면 다시 굳어. 그러면요 그걸 다시 붙이면 다시 또 심지가 살아나요. 무한을 무한은 아니지. 날아가니까 계속. 그치? 근데 어느 정도 녹았다가 붙였다가 녹았다가 붙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 그러다가 얘가 다 되면은 이제 끝. 와. 그래서 계속 쓰면요 얘가 없어져. 점점 줄어들어. 집에 있는 건 그거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장난치다가 부러져가지고 안 붙여지는. 심지가 이제 액체가 타고 가는 길이니까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가 없으면은 얘는 그냥 타다가 말아.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얘기인데요. 양초나 이런 걸 엄마가 쓰는 이유는 얘가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집에서 이제 많이 키울 거야. 한 번씩 해보면 이런 거 저기 동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조그만 코인처럼 생긴 거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향기도 나고 하잖아. 그래서 실험해봐. 붙이고 녹았다가 다시 꺼봐. 그러면은 녹아있던 게 다시 굳어. 또 불을 붙여봐. 또 다시 불이 붙어. 네. 그래서 요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료이기 때문에 요거 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다. 보세요. 그렇죠? 살짝 한 번만 말해요. 살짝 헛소리 같긴 한데요. 저기 촌농가가 있잖아요. 네. 그게요. 촌농이 안에 있는 거 그거 통 밖으로 나가면 그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를 타고 올라가야 연료가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쓸 수는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시 부었다? 그러면은 녹아서 심지로 쓸 수는 있겠죠. 심지에다가. 그죠? 뭐. 그 있잖아요. 그 불이 날 때요. 위에서 박수를 치면 불이 꺼졌었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순간적으로 딱 치면서 공기가 사라지잖아. 산소가 그 부분에 사라지잖아. 그때 되면은 할 수 있어요. 산소를 제거하는 거. 자, 그래서 양초의 상태 변화 보시면요. 양초에 불이 붙으면 고체 양초가 녹아서 촌농이 된다. 이게 융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융해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잘 모르겠으면 고체 액체 이렇게 써놔요. 융해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촌능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심지 끝에서 기체가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화가 되겠고, 액체, 촌농이었던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촛농이 아래에서 흘러내려서 이제 굳는 거 은고라고 그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선이죠. 그래서 양초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기임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 같은 거 끓이면은 김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주정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끓였어.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요 부분에 김 아니 저거 뭐 주전자잖아. 되게 주전자예요. 아이고 못생긴 주전자야. 자, 여기 부분은요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물을 끓여 보시면요 용기와 닿는 부분에는 투명해. 그런데 용기가 조금 멀어진 부분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김이야. 하얗게 된 부분. 요 부분에 투명한 부분이 수증기야. 아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래서 투명한 거야. 기분은 기본 뭘까? 액체 기체일까? 아니에요? 액체야. 네? 정도 액체라는 힘이 왜 액체예요? 눈에 얘는- 보이잖아. 얘는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근데 물방울이 왜 흰색이에요? 응? 물방울이 왜 흰색이에요? 우리가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투명해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선생님 음. 있잖아요. 뭐 차나 그런 거 끓이면요 김이 초록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마법이 마술. 자, 어쨌건 여기 김이 하얗게 보여서 물방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안개.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구름이요. 아, 구름? 아니, 구름도 물방울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다 하얗게 불투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뭐 안개가 힘이에요. 김이 모여 있는 게 안개야. 안개가 액체랑 안개가 액체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물을 처음에 끓였을 때 액체가 뜨거웠을 때는 기체 상태로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또 식잖아. 왜냐면 물이 끓는 건 100도에서 끓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온도는 몇 도니? 한 30도. 뭐 여름 돼봤자 한 20, 30도. 보통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10도, 20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도에서 바로 10도로 확 식어버리지. 바로 식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나 보이지만 물방울의 입장에서는 기체가 됐다고 바로 식어버리겠죠. 온도가. 그치? 그리고 물방울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기체라는 게 입자가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예민하니까 바로 식어버려. 그래서 그 식은 것들이 뭉쳐서 물방울이 보이는 것들이 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증기는 기체 상태고요. 김은 액체 상태다. 알겠죠? 근데요. 뭐? 김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소리야? 액체가 다 말라버리는 거지 다시. 다시 기체가 되는 거예요. 몰라. 그게 자, 그래서 두 번째 김 잘 기억해 두세요. 수증기가 물이 된 게 이제 액화 상태 김이다. 알겠죠?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나오는 하얀 김은 수증기가 액화에 생긴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 입자별의 변화인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느낌 보시면 돼요. 자, 고체, 액체, 기체에서요. 고체는 단단하고 이제 모양이 갖춰져 있다가 녹으면 액체가 되죠, 그지?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면요, 한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그지? 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거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밑에 표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입자의 운동성, 입자의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요거를 꼭 별표를 쳐놓고요. 자, 열을 받아서 녹는 애들 융해, 기화, 승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열을 받은 거야, 가열한 거야. 입자의 운동성 활발해지겠지. 얘네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으니까 활발해지겠죠. 입자가 열을 받았으니까 활발해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입자 사이의 배열은 꽉 붙어 있다가 이제 활발해지니까 끊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불규칙해져.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입자의 인력은 어떻게 된다?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진다. 자, 오른쪽에 응고, 액화, 승화는 점점 이제 열을 방출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하면서 막 이게 활발하다가 열을 방출했으니까 둔해지겠지. 이렇게 둔해지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겠지.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그치? 다시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은 강해진다. 그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 거리와 인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규칙적인 모양,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질량과 부피 변화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 물이라는 건요,
봐봐요. 물이라는 거는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물이라는 성질은 수증기가 또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대표적인 거는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도 쓰잖아. 실험에 6학년 때 나오지 않나? 그지? 아닌가? 뭐가요? 염화 코발트 그게 뭐야? 나오지. 그게 뭐예요? 나 방금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목소리 하니까 네가 말하는 줄 알았어. 여튼 염화 코발트 종이 나오잖아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 색을 붉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 물이. 그런데 수증기가 돼도 붉단 말이에요. 그지? 그 말은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거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물이 원래 아직은 배우지 않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H2O인 건 알지? 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마찬가지로 수증기도 상태는 기체지만 입자 사이 거리는 멀지만 하나의 입자, 분자 자체는 H2O로 돼 있다. 쌤. 그리고 얼음도 잠깐만 H2O로 돼 있다고.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 알겠죠? 그런데 잠깐만 다 H2O인데 뭐가 다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다른 거야. 입자 사이 거리가 물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있는 거고 수증기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H2O 입자들이, 그치?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해 나중에 가면. 근데 지금 입자라고 하는 거야. 얼음은 H2O 입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배열이 다르다. 거리가 다르다. 알겠죠? 하지만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산소라는 그 입자 자체는 같다. 알겠지? 그러니까 질량 변화도 당연히 없다. 왜? 같은 종류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 수는 변하지 않잖아. 맞죠? 이해한데? 응. 그러니까 수 자체가 입자의 수 자체가 그대로잖아. 거리는 멀어졌지만. 알겠죠? 그래서 부피는 변하겠지만 질량은 안 변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물질의 질량 변화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생략됐지만 원래 1학년 때지. 네. 원래 있던 교재에는 성질까지도 있었어요. 성질이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염화 코발트를 변하게 한다는 성질이라든지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있잖아. 그런 성질도 변하지 않는데 요번에 개정되는 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어쨌건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화살표 옆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알겠지? 질량과 성질 변화는 없다. 왜?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와 수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초콜릿 같은 거 봐봐. 초콜릿이 단단하잖아. 그냥 먹었을 때도 달지만 녹여도 달아. 그죠? 네.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요. 단단할 때도, 그러니까 가루 상태일 때도 달아. 그렇지만 살짝 녹였을 때도 그대로야. 네. 단맛이 나잖아요. 물에 녹였을 때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과 수증기를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물질의 부피 변화. 부피라는 거는 거리가 멀어져서 양적으로 그냥 팽팽해진 거잖아. 양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적으로 팽팽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 변화는 없지만 부피 변화는 있잖아요. 얼음은 되게 단단하고 물은 조금 흐르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굉장히 넓어진 상태.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요, 융해, 기화, 승화처럼 열을 받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뭐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응고, 액화, 승화처럼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들 있죠. 열을 방출하면서 점점 입자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감소한다. 그죠? 그리고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당연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크게 증가해요. 그런데 단 하나, 물만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만 예외적으로 얼음이 되면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면은 당연히 부피가 굉장히 커져. 맞지? 그런데 물보다 오히려 얼음이 됐을 때 물보다는 얼음이 부피가 조금 더 커진다고. 예외적으로.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물, 얼음, 수증기 수준이다. 물, 얼음 수준, 액체, 고체, 기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요거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을게요. 요거 하고 오른쪽에 문제 조금 풀고 이제 쉴게요. 그 밑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 얼음으로 되면 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고체가 되니까 입자간 인력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인력 자체는 강해져.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단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력이 강하니까. 하지만 입자별 자체가 이제 육각형 구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래도 나중에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은 될 거예요. 육각형 구조로 배열되는 건 물이 이제 가진 물 분자가 가진 구조 때문인데 그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 이제 그런 약간 꺾여서 이제 물 분자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육각형 구조가 됐다는 거고 어쨌건 육각형 구조가 되면은 특징이 이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각형 여기 입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 입자들이 붙어서 여기가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사이 공간이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부피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이제 뭐 얼음 결정이라든지 눈의 결정을 보시면은 현미경으로 보게 된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결정화돼 있어. 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부피가 얼음일 때는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요. 뭐 유리병 같은 데다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음료수 같은 거를 가득해서 뭔가를 얼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게 팽창해서 터져버려. 그죠? 오히려 물을 담았을 때는 괜찮은 것들이 뭐 얼음, 그러니까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고 가득 넣고 이렇게 가득 넣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놔봐. 그러면은 깨져. 펑 하고 깨져. 왜냐면 물은 넣으면은 그대로 상태가 담겨져 있다가 얼음이 될 때 이게 팽창을 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팡 하고. 근데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뭐 음료수나 그런 거 얼렸을 때도 부피가 늘어나지 않나요?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꽉 채우지 않고 위에 공간을 좀 두잖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유리병에다가 가득 채우고 넣어놔봐. 그럼 펑 하고 터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겨울에 강물이 위에만 얼고 아래쪽에 얼지 않는 이유가 부피가 얼음이 되면 커지니까 위로 이제 가벼워져서 뜨거든요. 그래서 위쪽만 얼는 거. 근데 그러면 전부 다 안 얼어요, 물이요? 그 전부 다 얼지는 전부 다 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
꽝꽝 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냥 그 강물의 얕은 곳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호수나 이런 깊은 곳에는 위에만 얼어. 단단하게 얼겠지만 아래쪽은 얼지 않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호수에서 살 수 있잖아. 안 그러면 호수에서 겨울마다 물고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강물이나 냇가처럼 얕은 곳은 얼 수는 있어. 얕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뭐 보통 뭐 요즘은 잘 그런 경우 많이 없을 텐데 수도관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거 겨울에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한 겨울이 되면은 뭐 수도관이 터졌다 그런 거 나오잖아. 그게 수도관들이 평소엔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 관이 오래된 관 같은 경우는 막히고 가다 보면은 어떤 곳이 팽창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다가 뭐 깨진 틈이 생기면은 뻥 하고 터지잖아. 그러면은 그 지역이 수도관이 깨지겠죠. 위험해지는 사고가 나는 거겠지.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게 다 얼음이 되면 팽창하기 때문이다. 네, 오른쪽에 우리 문제 한번 풀고 쉴게요.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상태 변화 한번 써볼게요. 아직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참고해서 또 풀어보세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설이 성에 상고되는 승화다. 알겠지? 설이 성에 상고. 요거 삼총사. 그리고 이슬, 김,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액화다. 오늘 이따가 볼 시험은 여기 상태 변화만 나오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사로 상태 변화에 대한 예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같이 볼게요. 이슬이 맺힌다. 이거는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액화가 되겠고요. 2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되는 거 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드름 얼음이 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고가 되겠고요. 성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그리고 철이 녹는다 융해가 되겠고요.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 이것도 승화죠. 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는 경로가 되게 중요해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지 그걸 꼭 함께 표시해 줘야 돼요. 원래. 자, 8번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부피가 감소하는 것들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8번 보면요. 1번은 BCE가 되겠고요.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 점점 열을 받아서 거리가 멀어지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건 열을 방출하면서 열을 잃으면서 점점 둔해지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ADF가 되겠고요.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 일반적으로 물은 예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체가 지금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고 고체가 이번엔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D가 되겠죠. 요 그림 아까 전에 요거랑 달라요. 요 위치랑 달라. 여기에 지금 기체가 있고 여기 고체가 있고 여기 액체가 있는 거야. 그지? 요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상태 변화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9번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린다. 단단한 것들이 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된 거죠. B가 되겠죠. 그리고 2번 드라이 아이스 나오면요. 승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C가 되겠고요. 얼음물이 담긴 컵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기체가 액체가 된 거 찾으시면 되겠고 F가 되겠네요. 10번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돼 있는데요. 성질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거리, 배열,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1번은 성질 변하지 않죠. X. 2번 물질 질량 변하지 않아. X. 부피 변하니까 O. 입자 배열은 변할 수 있죠. X. O. 입자의 수 변하지 않죠. X. 입자의 종류 변하지 않으니까 X. 입자 사이 거리는 변하니까 O.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O. XX55, XX55. XXOO, XXOO가 되겠네.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 선생님, 네. 저 상태